네, 결국은 이제 정부의 곡간을 풀어서, 즉 돈을 풀어서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을 풀어서 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, 즉 실효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의 의미 또 실효성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성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손 기자. 네. 이제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방향도 함께 내놨는데 네. 성장률 전망치만 내린 게 아니라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일단 성장률 전망치 국내 총생 GDP를 보면요, 2.9%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보다 이제 0.1% 포인트가 내려간 것이죠. 일단 2년 연속 3%의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는 관측입니다. 그밖에 이제 뭐 소비나 투자, 고용 수치들도 모두 줄줄이 하향 조정됐는데요. 올해 민간 소비는 당초 전망치보다 0.1%포인트 낮아진 2.7%로 낮췄고요. 설비 투자의 경우는 지난해 말 전망 3.3%를 내놨었는데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.5%로 조정이 됐습니다. 설비 투자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군요. 그렇습니다.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. 그러네요. 32만 명에서 18만 명까지 내려갔으니까요. 무려 14만 명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. 지난 4월 달에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수출 전망, 우리 경제 뭐 사실 대부분이 수출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정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. 네. 그래서 앞서도 이제 우리 취재기자들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뭐 그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한 건데. 네. 이제 그만큼 그분들이 특히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전망 3% 성장 목표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봐도 되겠죠. 거기다 이제 고용 투자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했고요. 경제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여기 이제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,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뭐 이런 우려를 숨기지 않았죠. 청년이나 노인, 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,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이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최대한 막아보겠다, 이런 이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제 실효성 여부를 좀 따져보죠. 네. 이게 근로장려 세제, 그러니까 EITC만 해도 대략 3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, 내년에. 네.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를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실효성 여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반반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전망, 뭐 비판적인 예.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 예. 일단은 뭐 EITC 근로장려 지원 세제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로서 많다고 그러네요. 볼 수 예. 있습니다. 즉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최저임금보다 가구 단위로 가는 이 EITC 확대가 더 낫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. 물론 이 근로유인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없이 단순한 어떤 소득 지원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. 글쎄요. 소득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, 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,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. 사실상 이런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이런 단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는 지적, 의구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지원 방안의 어떤 가지수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지원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한다, 이런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더군요.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한테 주는 돈인데, 근로자를 네.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. 근데 그 돈이 결국은 이 근로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 주머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 보면 마냥 뭐 돈만 투입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됩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.